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내용은 못 들어본 내용이 많을 거예요. 가장 최신 자료만 계속 업데이트하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걸로 해서 저걸로 해서 최근에 트럼프도 넣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어제 저녁에 만든 따끈따끈한 자료 지금 나옵니다. 네.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찍어서 대신 다른 강사한테만 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쓰시면 돼요. 제 강의는 사실 강사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해보려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중심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승진해야 될까요? 살아나야 되겠죠.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 디지털 자산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 아날로그 자산들 있죠. 집 있으시죠? 온라인상에 디지털 상황 자산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우리에겐 위기일까 기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다른 면은 기회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50여 전 이 땅에서 불모한 땅에 삼성이라는 그룹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기예요. 전쟁 통해서 뭐가 되겠나? 그쵸? 혈당 팔아먹고 되겠어? 그랬던 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계 중에서 그렇죠. 트럼프의 취임으로 말미암아 현재 가장 타격을 먼저 받을 것은 중국이라고 봐요. 근데 미국도 도미랑을 맞게 됩니다. 중국이 관세를 높이 60% 떼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 사야 될 가격이 어떨까요? 오르겠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당연히 현재 없어요. 맞죠?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국산을 전면 폐지한다 이런 법이 나오면 식당에서 음식값은 3배쯤 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 가격이 한 2배는 오를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미국이 다 끌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으로다가 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기회로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한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 등장되었죠. 그죠? 이건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필요한 시간은 펜 앞집인데요. 상관없어요. 어떤 미래가 예측되는지를 상상해 볼 겁니다. 제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Build your own dreams. 당신 자신의 꿈을 만드세요. Or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someone else will hire. 누군가 당신을 고용을 해서 you 그 다음에 to build their 그들의 꿈을 이뤄낼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은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없어요 위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때에 따른 우리가 정치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도 해요. 맞죠? 그들은 우리가 자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부를 다시 청천을 원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미래 일자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훈련,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가요. 기억이. 그쵸? 온라인 하면 기억 오래 하던가요? 안 가요. 온라인 할 때 저도 코로나 때 온라인 강의 요청을 몇 번 해왔는데 이제 비밀입니다. 안에는 팬티 입고요. 넥타이 내고 이렇게 앉아서 해도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네. 편하긴 편하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정장 입고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핸드폰 보고 딴 거 하면서 집중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쉬자고 달릴 터인데 필요한 것은 딱 찍으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디지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과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첫 직장이 LG그룹의 LG 전자였고요.
거기에서 퍼스널 컴퓨터, PC 디비전에 엔지니어를 했어요. 그런데 1985년도에 엔지니어를 했는데 1983년도 2년 전에 IBM이 이제 컴퓨터는 이렇게 큰 파일을 놓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개인용 컴퓨터라고 들어보신 분, 손을 보세요. 네, 지금 손 드시는 분은 네, 신세대입니다. 그 무슨 의미냐? 그러면 신세대예요. 그냥 노트북을 전부 다 지금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방에 꽉 채운 컴퓨터, 그런 것을 컴퓨터라고 불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는 네, 노트북 같은 혹은 데스크탑인 것을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그 용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컴퓨터 칩을 만드는 회사인 인텔. 저 최전성기에 제가 여기서 10년 엔지니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하기 때문에 수출 전문 활동도 했고, 뭐 나라랑 이런 거 하고, 현재는 인공지능 교육협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인공지능을 많이 알리는 일, 그리고 활용하는 거에 지금 제가 도움을 주고 있고, 오늘도 간단하게 실습할 거예요. 실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기억이 안 남는다고요. 그쵸?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블록체인 그러면 암호화폐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를 만든 것이지, 사실 블록체인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행정정상망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블록체인 모범 도시예요. 그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관련해서 정부에서 블록체인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걸 하고 있고요. 어떤 블록체인 투자라고 하는 것에 기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지난번에 보면 끝나고 명함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온라인 명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하나 넣어봤어요. 제가 예. 이게 찍으시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끔 전화가 이렇게 와서 전화 찾기 힘들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봤어요 한번. 저는 양성길의 세계여행이라는 블로그를 2004년 4월 6일 시작했어요. 2004년도에 네이버가 블로그 시작했는데 그 해. 그럼 20년 됐죠. 네이버 블로그 연수와 제 블로그 연수 같아요. 그래서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2,800만 명.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블로그를 좀 해본 사람들은 놀랄 거고,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미국 관광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공짜 여행을 다녀요. 스페인 관광청.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혹시 요트 투어 하잖아요. 그런 데 초대받아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것만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또 내고를 하죠. 그래서 일당도 받아내요. 한 1,000불 정도 받습니다. 10일 갔다 오면 10,000불 벌어요. 외화벌이. 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양성기 세계는 블로그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요. 제 회사인 인사이트들이 그 다음 해, 네, 똑같이 4월달이죠. 그런데 이제 4.19 혁명일 맞춰서 실제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업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부기님과 같이 이렇게 배우 활동도 하고, 배우가 아니라 이렇게 모델 활동도 하고, 실제로 제 이미지를 많이 판매도 됐어요. 여러 군데서. 예. 그리고 강의도 하고, 중산 나오면 활동도 하고, 마라톤 30분 넘게 풀코스 뛰었고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인지를 받기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매달 몇십만 원씩 돈이 들어와. 계속 갖고 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살게 될 어떤 통로가 아닐까 소개되는 거예요. 방송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 방송일 수 있어요. YTN. 그런데 특집 방송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막 강사들을 막 30명씩 오는데 저 초대가 간 적이 있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한 말은 한 5분, 3분밖에 안 나와요. 다 돌아서 해야 되니까. 웃고 떠들고 오다가 야 무슨 얘기했지? 이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야 하는 코너에 많이 나가요. 예를 들면 YTN 창사 특집. 10주년인가 15년 생각이 안 나는데 창사된 특집으로다가 4차 산업혁명과 직업 탐방이라고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1시간,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8개 직업을 놓고 이제 2시간 동안 한 거죠. 1시간 하고 그 다음 주에 1시간 하고. 근데 이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ITN이 24번을 제 방을 틀어줬어요. 코로나 시절에도 틀어주고 그래 프로그램 좀 유명해졌고 그 후에도 세상을 바꾸는 발견, 성공 팁 과학도 거기 한 시간 동안 나가서 물 하나 가지고 물과 과학과 관련된 거. 우리 몸에 왜 물이 건강에 중요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깊숙이는 아니라도 조금씩 공부를 해요. 이렇게 어디 써먹을 수 있게끔. 한국경제TV에서는 요즘 핫한 가상자산 투자법 한 시간 동안 이제 떠드는 거죠. 혼자 나가서 MBC에서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SNS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데리 TV에서는 1회 2회 또 2시간짜리인데 성공한 사람을 모셔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나가게 됐어요. EBS에 2시간 동안 개런티 받고 무명 시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소개된 건데 방송 사고로 제가 이걸 많이 올려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다른 방송에서는 여기 I 컨설팅 대표, 전 I 엔지니어 FA, 전 L전자 엔지니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실수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쓰고 있죠. 저는 동시통역을 합니다. 일 중에 하나가 동시통역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 분야, 특히 컴퓨터 분야에 동시통역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장면이 이거예요. 약 370명이 모였고 370명 모여서 태국에서 했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부스에 들어가서 여기가 1채널 태국어, 2채널 일본어, 3채널 한국어 제 얼굴 있죠? 들어가서 4시간 동안 무대에서는 영어로 떠들고 유럽과 미국에 온 사람들은 영어를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 채널 듣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외국의 교육청 이런 데서 이제 강의 요청이 와요. 영어 강의를 오래 했었는데 이거 몽골에 가는 케이스입니다. 보이죠? 학생들이에요. 이게 좋은데 그 학생들한테 하니까 좀 젊게 보이려고 저렇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앞에 저렇게 나타나면 날라리라고 욕을 할 겁니다. 아마 학생들은 좋아해요. 이렇게 입으면 물긋불긋하게. 전국에서 영어 경시대를 했는데 학생 수가 적은 데는 1명, 많은 데는 2명을 뽑았어요. 170명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합숙훈련하는 거예요. 몽골. 영어를 경시하니까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루를 제가 했던 거예요. 하루.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 저녁 먹고 디스커션, 영어 디스커션 3시간, 9시간을 제가 맡게 됐었어요. 오전에는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그래갖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Smart and Beyond, 그래갖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구 환경은 왜 위험하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거였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들은 걸 가지고 디스커션 합니다. 한 장의 그림을 그리게 해요. 11개 팀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제 강의 내용을 중심. 그래서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2050년에 한국과 몽골이 같이 화성으로 가서 우주 개척을 한다. 이런 상상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저 때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교육청, 그러니까 몽골 교육청에서 얘기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최초였대요. 뭐가 최초일까요? 1교시 끝나고, 물론 1교시는 이제 세 타임으로 나눠져요. 45분, 10분, 40분, 10분 이렇게 해갖고 세션이 이어지니까. 근데 첫 번째 오전 끝나고 나서 점심 먹기 전에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제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처음이래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자기 얘기 듣다가 말다 자기 얘기만 한 거고 저는 하다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영업을 한 이유는 동국적 과정이 특이해요. 꼭 끝나고 나면 한두 명 씻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바로 오지 않고 물어봐야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안 주니까. 그래서 아까 찍으라고 한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어떻게 변할까? 미래가. 궁금하죠? 그죠?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아이인데 샘 울트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누군지 아세요? 샘 울트먼? 챗GPT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가장 위대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빨간 것이 재구성. 우리가 재건축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5층짜리, 3층짜리, 1층짜리 집들 그대로 놔둬요? 턱까지 파서 거의 주차장 만들잖아요. 사회가 재건된다는 말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재료 쓰지 않아요. 그죠? 아파트 지을 때 내 치는 거 하지 누가 옛날 집 하는 거 갖고 재활용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재료를 가져야 됩니다. 일하는 일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자기가 맞는 걸 해야 돼요. 네, 오늘 거기다 실습도 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넘어갔죠. 모든 기업과 개인은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넘나들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상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어느 순간 그 직업에 살게 되면 그때 땅을 치게 될 겁니다. 그쵸? 디지털 세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봐야 돼요. 아까 가수라고 그랬죠. 가수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유튜브 열심히 해요. 하고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걸리실지 몰라요. 그쵸? 그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겠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안타깝지만 도태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변합니다. 이렇게 네모지고 세모지고 변하는데 이제 서울 얘기 잠깐 하려고 해요.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을 띄워준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들은 원래 산 게 아니에요. 두 개의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하나는 애플 TV, 하나는 넷플릭스입니다. 그들이 컨텐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국을 썼는데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 이야기 뭐 이런 것보다도 한국은 딱 보면 야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네. 필리핀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 터키 도와줬다 하잖아요. 근데 컸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질감이 아니라 음질감을 가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정말 웃긴 거 오징어 게임 거 아시죠? 네. 그것을 열광하잖아요. 그쵸?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상은 정말 영어로 된 것만 됐었는데 아마도 두 번째 언어는 프랑스어이거나 독일어이거나 중국어이거나 스페인어일 것이라고 상상했었는데 그걸 깨고 더빙 안 되는 한국말로 된 게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좀 가르쳐주세요. 제 아들이 미국에 유학가 있어요. 피해자예요. 한국어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될 때 거기에 맞는 한국말을 하려면 최소한 대학까지 한국을 다녀야 돼요. 이런 중학교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의 한국 영어와 한국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드라마로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데 이렇게 서울이 이런 드라마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알려졌고요. 두 번째 도시가 있어요. 부산이죠. 부산. 엑스포 기억나세요? 엑스포 경기할 때에 2030년 엑스포 이병호 선생님이 똑똑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부산을 이긴 도시는 어디입니까? 부산 졌잖아요. 어디예요? 어디세요? 나라는 어디? 나라. 거리 한국. 이긴 나라 어디냐고요? 부산을 이긴 나라. 아, 부산.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관심들이 없구나. 네. 부산이 만약에 됐으면 어마어마한 여수 엑스포보다 더 큰 거예요. 대전 엑스포보다 큰 거예요. 엑스포는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도 몰라요. 도시가 어딘지를.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아프리카 동안 못 사는 나라도 한 표잖아요. 공략해가지고 이기긴 했지만 도시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정보법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부산 is ready for expo. 부산은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외교 공간을 다 뿌렸고요.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에 따라서 5.1달러로 막 홍보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정부에 시키지 않았는데 드골공항에다가 차 타고 가면 보이는 사인보드 있죠? 거기다가 부산 is ready for expo 2030 그리고 상암동 조그맣게 LG는 또 볼 때랬어요. LG는 30대의 버스를 빌려가지고 투표장에 있는 런던을 돌면서 30대 차예요. 외국인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 시간 날려놨대요. 저부터 도배했어요. 운전할 수 있는 곳 놔두고 똑같이 부산 is ready for expo. 신기하죠? 외국인들 볼 때는 우리는 그 익숙하잖아요. 그런 게 그죠? 그리고 롯데는 롯데대로 SK는 SK대로 다 열심히 그렇게 자기 영향을 해서 부산을 알리게 되었어요. 사람들 내일에는 떨어진 도시인 부산에는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시가 어딘지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죠?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 최근에 뜨고 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 2023년 11월 10일 지금부터 약 한 달, 1년 전이죠. 영국은 영연방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행사예요. 그런데 이때에 지금까지는 영국의 유년잭이 딱 나오고 이어서 영국이여 위대하라 영유만 여러분 어쩌고 그러면서 5,000명이 각국에 질러져 와가지고선 여기 잔치를 하는 게 있었는데 누군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말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우리 그 파트너 국가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소개 좀 하고 그러자 했는데 우연찮게 한국이 된 그 이유는 뭐냐? 한국과 영국의 수교한 140주년. 저도 몰랐어요. 꽤 오래된 관계예요. 영국과는. 그죠? 일본한테 먹히기 전부터 우리는 수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6.25 정전. 6.25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젊은이를 보냈는데 잊혀진 전쟁이죠. 이건 승리한 전쟁, 1차 세계대전은 하지만 잊혀진 전쟁. 지진 않았어요? 똔똔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들여 준 거죠.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도 5,000명이 참석한 데서 태극기가 흘리고 아리랑이 불러졌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이제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상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한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에 비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패션을 추구하시는 루이비통 있으시죠? 네, 루이비통 서너 개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루이비통 그 제품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새해에 11월 달에 하게 되는데 올해 거 잠수게 됐어요.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올해 벌써 이미 막 지금 그 어느 도시에선가 지금 로비가 하고 있어. 11월 12월 때부터 하니까 그 도시에서는 로비를 합니다. 루이비통에 갖다 돈을 갖다가 바쳐요. 예를 들면 런던, 뭐 이태리, 밀라노, 그 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그래서 만일에 우리 도시가 드디어 내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관광 특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누가 얘기한 거죠? 여기 좀 한국이 있던데 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되겠죠? 우리 계속 유럽과 미국에 살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하기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왜 서울시장 연락 없냐? 안 오는데요. 그런데 연락을 해봐라. 그런데 딱히 우리가 살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얼마 주실 건데요? 거꾸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길을 막고 오면 시민들이 불편한데 그럼 다 우리가 그 교통 경찰관도 공헌해야 되고
그래갖고 결국 루이비통이 한국에다 돈을 주고 왔어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에 질세라 또 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하고 나서 여기 동동섬 여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면 있을 거예요. 가보신 사람 있어요? 주말에 특히 주말에 7시 이후에 가면 유럽 애들, 미국 애들이 빠글빠글합니다. 그 중국 애들이 아니에요. 일단 명소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제 구찌가 이에 실세라 경복궁에서 패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자이언트가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요. 이런 얘기, 한류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재미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제자 중에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문경에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수출하게 되었어요. 근데 계약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아우터 박스는 그대로 삼각형 메이드 인 코리아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이너 박스는 뭐죠? 아우터 박스를 뜯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거 그건 바로 그냥 전시하는 거잖아요. 백화점에다가. 거기에서는 한 글자고 영어로 번역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구글링 돌렸다가 이런 영어가 있냐? 뭐 이러면 이상하다는 거죠. 차라리 한국에서 팔리는 그대로 한국말을 넣어주세요. 제가 맞췄어요. 이런 게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신 분 있다고 하면 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에 대한.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최근에 스페인 10대 소녀를 만났는데 스페인에서 가수하던 애예요. 춤도 잘 춰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에 얘기했듯이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홍보 좀 많이 해야 돼. SNS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왜 한국에서 많이 되니까 좋잖아요. 한국에 부담을 좀 서야지.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꼴대 나잖아요. 이거예요. 외국 애들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K-팝 아이돌 만들어내는 것에 줄 서는 거 아시죠? 외국 애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애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K-팝, K-브랜드, K-방산, K-드라마 이제 난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파란 색깔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금액이고요. 노란 것은 TSMC가 투자한 금액이에요. TSMC 이익이 3대 이익을 초월한 지가 오래됐어요. 대만에서.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선생님 그랬죠?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밤생 근무하는 TSMC에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심각한 사회인 거죠. 하나씩 살펴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기부터는 주 52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요. 경쟁자들은 80시간을 합니다. 심지어 TSMC는 3교대 연구를 해요. 그 공장에 물건 만들 때 24시간 돌리기 위해서 3교대를 하는 건 들어봤잖아요. 엔지니어를 이렇게 돌려요, 엔지니어를. 그럼 나는 엔지니어인데 밤 3시부터 일하는 팀에 배석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어서 하는 계속.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겠죠. 그쵸? 엔비디아 지금 세계 1등 됐죠? 얘네들이.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다른 반도체는 다 주 5일 할 때 얘는 주 7일 근무해요. 일을 일한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은 반도체의 축적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큰일 날 수 있다. 제가 반도체에 10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뉴스 말고 미국이나 유럽 쪽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의 시대는 저물는다가 아니라 저물기 시작했다 해요. 그런데 삼성이 한국에
정부에다가 내는 세금이 민노초에 내는 세금보다 많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핀란드의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모든 그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졌죠.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우리는 이 만화 재밌죠? 미국하고 TSMC는 밤샘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있는데 우리는 최근에 왜 그럴까요? 52시간에서 1시간만 더 오유선시 하게 되면 누가 감옥 가요? 이지훈이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다니면서 빨리 퇴근시키는 거야. 나가라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은 24%에서 13%까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아, 잘할 거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 그래프 하나가 보여준 의미는 매우 커요. 이제 2023년인데 올해는 더 했겠죠? 하지만 삼성의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외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워낙 열심히 하니까 빼. 하지만 일본과 미국만 보자는 거죠. 미국 화이트 칼라 익스텐션, 고위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이런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라.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잘라라. 우리는 잘리도 못해요. 1번 금융상품 개발자, 애널리스트, 연구자자, 고민자, 변호사 이런 직종 1년에 9,700만 원 이상 받는 노동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어느 정당을 찬성하고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병관 전 더불어당 의원이 이것을 하자 했는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이 당에서 반, 이 당에서. 우리는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지금쯤 우리는 뭔가 크게 변할까. 저는 위워크라는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위워크. 제가 오늘도 지금 같이 공유를 일하러 왔는데 평균 연령을 제가 높여버립니다. 우리는 20대, 30대 사장들이에요. 나 홀로 사장인데 협업을 해가지고 어떨 때는 10명이 같은 팀이 돼가지고 모조를 따내기도 하고 어떨 때 30명. 어떻게 일을 할까요? 80시간 이상 일을 해요. 위워크는 24시간 돌아다니니까. 하지만 내가 사장님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근로 형태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차이나와 US,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삼성 강의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미국과 중국, 리스크와 오퍼튜니티, 위험과 기회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 있다가 일 뛰어가죠. 빠지면 리스크예요. 악어가 여기 사람 죽었어요. 그죠? 근데 저로 가게 되면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죠? 이곳에는 이제 우리 혼자태 점점, 그죠? 그러면 누군가 한 물고기는 점핑해서 더 맑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 켜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영상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필요할 것 같아요.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분. 오늘은 이거 상황 때문에 되니까 2017년 유럽이 이런 예측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영국에서 유럽, 프랑스에서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2017년에는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팝업. 자동차가 달리다가 드론이 와서 철컥 하면 내가 비행기에 날아간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인명 문제도 있고 사람 그죠? 그래서 아마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인명 이런 거 신경 안 쓴 나라 있죠. 어디죠? 네, 중국과 북한. 중국과 북한인데 중국이 해냈어요. 올해 2024년 중국이 두 개 팝업이 아니라 드론 비행기예요. 운전을 못해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내 있는 위치 갈 곳 그러면 얼마가 듭니다. 결제했습니까? 네 하고 결제하면 따따따따따 내가 딱 써요. 그리고 핸드폰 보여주면 착각 문이 열려요. 타면 운전 못 하잖아요. 헬리콥터 면허 없어요. 하지만 내가 따따따따따 가고 원을 딱 내려줘요. 또 바로 내리는 순간 핸드폰에 결제되었습니다. 띵동 뜨는 거예요. 네, 시연하고 있어요. 만드시 하겠어요. 물론 많이 죽었답니다. 일어나서. 왜냐면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개발했던 엔지니어가 죽기도 하고 그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더 가열차게 해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 요새 돈만 보여주면 1시간 2시간씩을 해요 실제로. 엔지니어건 뭐 작업자가. 그래서 30년 걸린다는 것을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이제 중국이 한국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어요. 내년도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테슬라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2위예요. 대수에서 가장 많은 중국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요. 그런데 한국 현대 기아 전기차의 절반 가격에 판매될 것 같아요. 걱정해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워라벨이다 그리고 야 이거 인간들끼리 좀 살자. 그건 우리끼리 할 때 괜찮은데 시장이 세계로 뻗었을 때는 우리의 경쟁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중국이 이렇게 기술의 약진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에게 위협도 되지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완맨 플레이. 한 명이 내가 사장이에요. 그런데 24시간 막 열심히 막 틈만 나는 일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단체에서 오더를 따내가는 것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눈앞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화 줬으니까 연락을 주면 오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미국의 자율주행차가 어제 저에게 서비스 된다고 인텔 미국 친구가 보내온 겁니다. 이것도 영상인데요. 풀 오토메이션. 한 여자가 핸드폰으로다가 내 위치를 딱 찍고 갈 것을 얘기해요. 출발한다 지도에서 딱딱딱 오면 보여요. 그런데 앞좌석이랑 뒷좌석이 가요. 목적지에 가는데 100만 마일 이상을 뛰었는데 무사고예요. 얘는 졸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일했다고 돈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얘가 시험에 한 저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 없어요? 그럼 거기 살다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살다 왔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요 구도시였고 이게 언덕이 많아가지고 완행이도 많고 그래서 길이 좁아요. 이런 자율주행을 개발할 때 최악의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시작했대요. 올해 안에 LA로 간답니다. 내년에 텍사스 오스틴으로 간대요. 점점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택시사들이 데모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데모하다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탑승 거부하지 않고 24시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라이더우스 레이더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또 저걸 잡아줘야 되는 것이 기지국인데요. 기지국이 가장 촘촘하게 되어 있는 나라 사우스코리아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한 20만이나 30만 될 거예요. 택시기사들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친절한 얘기 없이 더 싸우고 그죠?
다 레코딩 되어 경찰서로 가기 때문에 범죄에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근간에는 기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해고가 시작됐죠. 국민은행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2주 후에 여러분들은 나가주세요. 그리고 200명이 해고되었어요. 그들이 막 개먹어 난립니다. 근데 국민은행이 이렇게 합니다. 인공지능 써보니까 더 효율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간 일한다고 해서 돈 더 달라고 하지 않고 또 영어로 보면 영어로 답해주고 일본어 하면 일본어 답해주고 그죠?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더 결국 콜센터란 직업은 사라질 일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이나 혹은 아시는 분이 콜센터 하시는 분들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한다. 이런 뜻이고요. 결국 일자리의 대전환 시대가 기술 때문에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 오늘 영상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그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는 사람은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려 할게요. 오늘 지금 가서 링크를 다 이렇게 걸어놓을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본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5분 만에 모별시켜드립니다. 이런 컨셉이에요. 5분. 가능할까요? 여기에 자동차 세차기 물리를 넣었어요. 여기 지금 여자가 나오고 있고 남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남녀실이 딱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옷을 딱 벗어놓으면 그 땀에 쪄놓은 옷들이 슉 해서 완전히 빨아서 드라이기 딱 나와. 5분 만에. 그리고 내 몸은 딱 벗고 딱 펴 있으면 물이 슉 나오고, 그리고 브러쉬인데 사람 피부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 미세하게 만든 칫솔보다 더 곱고, 그리고 향철 주지 않는 그런 것이 드르륵 하고 우리는 막 합니다. 그 비누 거쭉 나와가지고 쫙쫙 닦아주고, 그리고 손 벌리고 있으면 구석구석 다 닦아주는 거예요. 얘가 센터 해가지고. 가능하겠죠. 그냥 서 있기만 한대 사람은. 그럼 마지막에 윙 그래서 드라이기 쫙 해서 쫙 말려줘요. 몸 구석구석. 그리고 잠시 후에 아까 벗었던 찌든 땀으로 찌든 옷이 보던 곳에 탁 튀어나와서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5분. 일본 놈들 대단하죠, 그죠? 그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놀러 다니고 좋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그것을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오게 될 터인데 중국 상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중국에서는 가짜 돈이 생기면 거지한테 준대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짜 돈을 신고하는 순간 당국에 계속 경찰서 불러다니는 거예요. 공안에 누구한테 받았니?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지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도 괴롭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잡아나가 마지막으로 하니까 사연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돈이라고 발견된 순간 그들 심리 중 하나는 똥 밟았네? 그리고 그걸 거지한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이 어느 날 살기 위해서 지네들이 막 연구하다가 노 캐시 우리 돈 안 받습니다. 디지털 머니만 오케이. 위챗페이 이런 거. 그 실제로다가 현찰을 많은 거지가 속출하고 있어요. 디지털 머니는 가짜 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지가 얘는 웃고 있고 얘는 울상 찡그리고 있죠. 와서 이제 거지 앞에 딱 쓰니까 얼마 할래요? 그러니까 12위안 그러면 얘는 이쪽, 5위안 이쪽. 그런데 얘는 안쪽에 써요. 12위안 그러면 착, 5위안 그러면 착.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잘못 내가 5위안이라고 찍으려고 했는데 얘가 실수다 하면 12위안 나갈 거 아니에요.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고객 지향적이죠. 거지도 그게 되는 고객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디지털 화폐가 그래서 투명된 미래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의 당선으로다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물밀전 하다가 분정이 나오다가 지표가 나와서 쭉 해서 온라인 뱅킹과 휴대폰, 모바일 뱅킹까지 됐는데 이제 디지털로다 우리가 거래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거 아시죠? 혹시 카카오페이를 쓰신 분 있나요? 네, 그거 디지털 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QR코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화폐가 통용된 미래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플리팅과 마이닝이라는 게 있죠. 마이닝은 채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재 본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굴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 경우에 환경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플리팅하는 핸드폰에서 그걸 이제 캐는 것을 이제 하게 하죠. 저도 이제 핸드폰을 몇 개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게 되면 이렇게 껑충 뛰죠. 근데 얼마 전에 반감기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24년 올해 4월에 반감기가 왔는데 1년 동안 뛸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트럼프. 우리는 국가의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비율을 좀 늘려야겠다. 암호화폐 비율을.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암호화폐라는 것도 좀 조금이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많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30만원, 10만원이라도 한번 해보고 추이를 짚어보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거, 맥북 쓰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비트코인 30개로다가 샀어요. 30개? 오래전에 그때는 사람도 모를 때니까. 근데 전입이 빨리 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굉장히 올랐어요. 3배가 4배 올라가지고 야 이거 떨어지겠다 해갖고 빨리 현금화해서 노트북을 샀는데 만약에 30개를 안 팔고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샀죠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을 같이 숙지하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립토 마켓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딴 거 뭐 하는데 이거 하나 소개할게요. 파이. 미국의 옥스퍼드 학교 공학 박사들이 만든 코인이에요. 하신 분 있을 거야 아마. 영어로 파이 있어야지 그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힘을 실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쟤는 지금 미국산이에요. 그리고 개발자 정확히 있고 세금도 내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파이코인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만 얼마였는데 10만 원. 네? 11만 원. 네, 좀 안에 11만 한 개. 근데 그 전에 얼마인지 알아요? 0.00078원이었어요. 11월달에 상장한다고 해서. 네, 상장한다고 해서 하죠. 그러니까 자 끝나고 나서 이분하고 친해지세요. 친해지시면 여러분들 한 개는 받아요. 한 개가 얼마라고요? 12만 원 받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추천 코드를 주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 개 받고 선생님도 한 개 받는 거 맞죠? 이제 11월 말까지 KIC 인증 끝나기 때문에. 이거 잘하네. 이거 어째 그런 거 있어요. 박사예요. 네,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밥 사세요. 밥. 네. 박사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에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 능력이 상승하고 있고 생태계 구축을 하려는 이런 암호화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앞으로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를 예의지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의 파트너인 누구죠? 일론 머스크는 도치코인이라는 또 이름이 있잖아요. 도치. 뭐 강아지 그려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0배나 100배 이상 올랐을걸요? 그죠? 세상이 이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재미있게 우리가 이 시상을 보면 하면 있고 월드코인이라는 것도 이제 우선 한국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못해요. 홍채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가치는 있을 수가 있으나 개인이 전 세계인의 정보를 가지게 되면 악용될 경우에 속수무책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갑 있나요? 그때 지갑을 꺼내시는 사람은 두세 개. 빨간, 난 루이비통 지갑 있어요. 아니야, 난 뭐 그런 거 아니고 암호화폐 지갑 있냐고. 있어요? 아, 있네. 있다면 있을 것 같고. 지갑은 있어야 되죠. 그 지갑에 최소한 10만 원 정도 잠궈놓고 관심 있게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절대로 빚내지 마세요. 암호화폐는 정말 위험한 자산이에요. 세상을 흐름을 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몰빵하지 마세요. 주변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잘 될 줄 아는데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업비트, 바이낸스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다가 알아야 돼요. USDT. 미국 달러랑 1대1로 치환돼요. 그래서 요즘 그 USDT 부자들이 많아요. 나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1000만 달러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그럼 1000만 달러는 얼마죠? 130억? 그 정도 되죠? 130억 정도가 현찰이 있는 거예요. 현찰. 그거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갑을 통해서. 비트코인 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에 이런 암호화폐 담깁니다. 지금 이미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사용을 쉽게 한다 이런 얘기죠. 리메릭은 비밀번호를 얘기하는 비밀번호. 자, 블록체인의 인공지능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꿀벌 이야기인데 꿀벌이 1초당 날개짓 하는 것이 230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떨어진대요. 많은 학자들이 새 같은 거 보면 몸뚱아리 조그만 날개 쫙 피면 굉장히 길잖아요. 독수리가 매봐요. 엄청나게 날개가 길이가 커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건데 얘는 몸뚱아리 이만한데 날개 요만해가지고 피 어떻게 나르지 해서 초고속함을 해봤더니 230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입에서 하려고 지금 2번 가기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지금 야, 이거 일주에 230번 날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해볼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 인류 중에서 누가 이 벌처럼 빨리빨리 움직일까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 가는 민족 중 하나죠. 빨리빨리. 오죽했으면 그 프랑스의 식당에서 한국말 3개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빨리빨리. 그러면 빨리빨리라는 말이 나오면 음식을 허리가 빨리 준비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싹 빨리 가는 거예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 가면 30분 만에 교육이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좋다는 거죠. 아무튼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꿀벌처럼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져봐요. 이런 직업들 사라졌죠. 다방 DJ, 버스 안내양. 그렇죠?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추적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발송했어요. 그죠? 많이 바뀌어서 직업 바꿨을 거예요. 그죠? 네, 늙었을 거고. 이 당시에 버스 안내양이 없어질 때에 그때 민노총에서 막 대마을 했잖아요. 막 분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름 붓고. 옛날에 심각 데모를 해도 이렇게 몸을 막 다치는 걸 많이 했어요. 그죠? 전태열 연사, 그분도 몸에다 이렇게 해서 돌아섰잖아요. 그죠? 아직 세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한 이유는 뭐냐면 안내양을 없애버리면 버스가 더 큰 사고가 나서 대형 사고가 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였는데 사고는 제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2개밖에 안 바꿨어요. 버스 자동차는 가운데 딱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찍어서 하는 걸로. 그쵸? 더 많은 사람이 빡빡하게 차더라고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전에는 버스가 막 뛰어들고 해서 막 사고 유발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이런 직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보면 첫 번째 3D 프린터로 우리의 코나 귀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데 감쪽 같아요. 그게 비싸요. 아직은 그 재질 때문에. 그리고 저기 큰 사진 하나 있죠.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요거요. 요거. 네.
보시다시피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아빠, 엄마, 큰애, 작은애, 셋째. 가족은 모두 개예요. 개 가족. 근데 저 사진 찍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반 사진보다 베이비 사진관이 더 비싸잖아요. 아이들은 산만하니까. 아이보다 산만한 게 뭘까요? 개예요. 막 계속 움직이고 뭐 해야 되니까 사진 찍어 나가면 저거 하기까지 요 사람 뒤에서 딸랑딸랑 뭐 개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 남기면서 사실 개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소리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때 놓치 않고 탁 찍은 거죠. 네. 이런 직업들. 한순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이런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컨 잡으로 써라고 뭘 할까? 그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는 거죠. 그죠? 인공지능 살짝 얘기합니다. 올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트렌드 중 하나는 소형 언어 모델이 있어요. 소형 언어 모델은 혹시 여러분이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에 삼성 인공지능 폰 갖고 계신 분 있나요? 그게 소형 언어 모델이에요. 데이터 쏟아져도 사막에 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멀티모달. 과거에는 글자를 써줬지만 이제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활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 분야에 인공지능이 이제 혁신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그 이세돌에게 이겼던 인공지능 기억나시죠? 알파고. 알파고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요. 농업 효율화, 암치료, 의약품 개발. 요즘 어려운 데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에 비해서 한국에서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방지를 했어요. 이거 실습할 거예요. 네. 한국어에 관한 하는 챗GPT보다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어떤 거보다 뛰어난데 가장 뛰어난 챗GPT보다도 6,500배가 한국어를 더 잘해요. 그러면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그림 그리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결혼식 축사를 써줄래? 이런 것들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얘가. 얘는 공부하는 학습 툴이 뭐냐 하면 한국이고요. 네이버의 플랫폼을 이용해요. 네이버 지도, 지식인, 블로그 카페, 네이버 쇼핑,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온 각종 뉴스들 그런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챗GPT는 그냥 한국 뉴스 정도만 보고 보니까 추측해서 하는 거라서 한계가 있어요. 네이버만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쵸? 그래서 챗GPT보다 한국어를 6,000배 더한 하이퍼플라이트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 글로벌로다가 영어 순위를 발표하는데 1등이 오픈AI였고요. 논문 많이 쓰는 데가 6위에 네이버가 들어갔어요. 일본이나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밑에가 제가 16만 구매했던 인텔이 있고요. 밑에 구글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네이버가 선전하고 있고 이런 결과를 보여주세요. 빨간 것이 보겠습니다. 소버린 이것은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주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중동 지역에 최적화된 슈퍼 앱을 만들겠다 했더니 구글 우리가 문자 만들어드릴게요. 페이스북 우리가 해줘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사우디랑 협상하다 보니까 깨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보를 니네가 가져야겠다는 경우나 그러면 그 슈퍼앱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그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인공지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이버예요. 거꾸로 아까 구글 같은 경우는 공짜로 하지만 돈을 받아가면서 개발하게 됐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엔지니어를 가가지고 거기에 다 마침 해놓고 설계해놓고 한국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프랑스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더 이상 이제 유럽이 미국에 종속돼서 안 되겠다. 특히 인공지능만큼은
우리 걸 해야 되겠다 해서 프랑스의 그 소그린 AI 기업 중에 하나인 미스트랄 인공지능한테다가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네이버가 투자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좀 정리해 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1901년, 1913년. 어디서 나지? 그거 아니죠? 우리도 소리 나는데? 전화 오는 거야? 아, 네네. 전 제거 전화 온 줄 알고 지금. 이게 실이라서 가끔 내 목소리 이해하고 못 알아들었는데요.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1901년도에 이렇게 그 마차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마차가 지금 얘기하면 공무원과 같았어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부자들, 권력층들의 부인들, 자녀들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급여도 셌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트라는 사람이 있다 치면 제가 미국의 사이먼인데 내가 마법으로 고용됐다. 그러면 사이먼 마법가 피터의 집안에서 큰 잔치 있을 때 그날은 대박인 거예요. 그들이 먹고 남은 것만 쓰레기 버려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가져가려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는 거죠. 우리 옛날에 꿀꿀이죽이라고 있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동두천에서 미군이 먹다 남은 것 갖다가 그 끓여서 먹는 게 꿀꿀이죽이에요. 그게 지금 부대찌개란 말이에요. 동두천 부대찌개. 먹다 남은 짠밥을 끓여가지고 먹은 거. 그쵸? 장난감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주워다가 애들 갖다 주면 와 이렇게 멋있는 게 그래서 이 마부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집안을 목에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나, 오빠, 여동생, 남동생까지 다 그랬는데 그 직업이 없어지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딱 한 대의 자동차 생겼는데 여기에 오도 자동차. 마부 중에 일부는 자동차 기술을 배워서 여전히 실험 안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의 도태를 가져왔습니다. 상상이심 이야기인데 1965년에 이정문 화백이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곳이 명동이었고요. 명동. 869채잖아요. 그러니까 방공방청 그리고 개가야는 똥 쌌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 한 대 놓고 다 신 신고 국물 신고 걸어다니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아무 데서 엄마 쉬 이러고 바지 내리고 그랬던 그런 나라였어요. 오시겠으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노티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뛰지 마세요. 뛰다 보면 물컵 뱉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의 거식이나 사람의 거식이. 그만큼 더러운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가서 그렇잖아요. 화내야지 보고 뛰지 깜깜한 잘못되다가 밟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그때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말을 그렸어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전파신문. 스티브 잡스가 먼저 전화기와 텔레비전 합쳐서 빨리 와! 이런 게 있죠. 자, 근데 이때 텔레비가 막 나올 때예요. 아니, 60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근데 그 나오기 전에 어디서 소식을 듣고 그런 얘기가 전화기가 처음 나왔죠. 전화기. 65년도에 때랑 불리는 거. 저 전화기를 놓고 숫자한테 초등학교 가서 너희 집 전화를 한번 걸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78에요. 9939 이렇게 눌러요. 돌리는 걸 모르는 거야. 로타리 식을. 돌리는 거 아세요? 그러면 저랑 같은 세대예요. 신세대. 몰라요? 아, 네, 신세대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신세대예요. 꼭꼭 누른다 생각하시면. 네. 그리고 그때 이미 청소로봇, 전기자동차 이런 걸 했죠. 이런 걸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관공서를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멋진 나라를 만들었고 기업체를 들어가서 세계적인 삼성, LG, 현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안타깝지만 변호사, 의사에 몰빵하고 있어요. 또 뭐 될래? 교사야. 왜? 엄마가 하래요. 또 뭐 될래? 아, 저 의사야. 왜? 엄마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우수를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흉부외과 국내 1인자였어요. 후배를 못 받았어요. 안 하려고 해요. 피부과 같은 데 가려고 하지, 흉부외과는 쪼개고선 이 안에 있는 걸 뭐 끄집어내 요 교통사고, 이제 교통사고 나면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당하지 마세요. 의사가 없습니다. 실제 너무 혹사를 해서 빨리 죽었나 보네요. 심각해요, 우리. 얘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이 계속 밀리는 거야, 이제. 전에는 그 새끼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그게 점점 없어지고, 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개업해서는 합니다. 뭐 하는데, 압구정에 피부과 냈습니다. 우리 차갑게 밀어줘서요. 이렇게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그 의사로서의 그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과로 쏟아져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런 게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해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멋진 나비만 보지 말고 변화를 보셔야 되죠. 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가 기다리고 있다가 확 쪄서 먹기도 합니다. 먹히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오늘 특히 만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춤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위화도 회군이라고 배웠는데 고려의 한 장군이 중국을 치러 가다가 빠꾸 그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거 할 때 뭔가 있었겠죠. 중국에서 그래 봐줄게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뒤를 쳐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해서 세웠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저걸 위화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우리가 회고하지만 5.16 혁명 가장 심각했던 것은 프랑스 시민혁명. 어제까지 왕이었는데 끌어내라. 그래서 목을 단두대에 쳤죠. 죽였다는 얘기예요. 산업계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를 쳤어요. 증기, 칙칙폭폭. 물을 떼면 이렇게 증기 힘 올라오잖아요. 네, 그걸 했던 거. 그 영향을 받았던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이 영국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기였어요. 전기. 에디슨 기억나죠? 네. 그리고 테슬라. 그 두 사람이 천재가 하나는 직류, 하나는 교류 해갖고 막 열심히 꺼졌어요. 괜찮아요. 메모지로 할게요. 네, 열심히 전기를 했죠. 그래서 1차, 2차 안 했고 3차 산업혁명 때는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이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분야 엔지니어를 한 거예요. 컴퓨터 엔지니어 LG에서, 반도체 엔지니어 인텔에서. 그 후에 내가 사업한 것이 인터넷 쪽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이나 정부경 가서 이렇게 강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3차 산업혁명 덕분에 대한민국은 못 살던 나라에서 이약 스타가 돼서 이런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갖고 있죠. 이러한 기술들이에요. 이거 찍어놓으세요. 자, 이런 기술이 있다?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맞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할까 모바일 관련된 거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까. 특히 ICT, I, Information, C, Communication, T, Technology. 전에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정부 자료 보면 다 ICT 강국이라고 부르죠. 우리 통신이 발전돼 있어요. 통신이 발전될 때 아까 같은 무인 주행차 이런 것을 지금 기술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되는 순간 일제가 없어지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게 큰 고민인 거예요. 1901년, 아까 기억나세요? 미국에 전부 마찬가지인데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나타난 거. 그때 1901년이잖아요. 이때 이미 미국과 유럽 간 무선 통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저때 집시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가마 타고 다녔어요. 조금 괜찮은 양반들은 나귀 타고 다니고. 심각해요. 지금 그때처럼 될까봐. 이제 우리가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멋진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혁명은 목표에 보는 것 같이 왜 이제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것을 로봇으로 표시했어요?
그 아래는 메타버스.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 세계, 아까 코인 얘기했잖아요. 그죠? 파이코인. 몇 개 갖고 있어요? 만 개? 만 개 곱하기 아까 10만원. 대충 딱 나오죠? 저건 잘 알아야 돼요. 네. 속도 이야기.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지만,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이게 영상인데, 뭐냐면, 자동차가 윙하고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면 죽어버리죠. 기절해서. 그래서 영화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가는 게 굉장히, 쇠 바퀴를 하다가도 굉장히 세게 달리니까 마무리가 달잖아요. 거의 오래 걸리는데 딱 2초 만에 가는. 이제부터 그것이 상용화된 그런 이야기이고요. 마윈이 알리바바 창업자인데 이런 거 같은 얘기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세계는 핸드폰 하나만으로 통일될 겁니다. 지갑 아마 끊어야 되고요. 여권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가장 먼저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첫 번째 중국이고요. 차이나. 왜냐하면 걔는 인권과 신경 안 쓰니까.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 인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복잡하죠, 이제. 그거 하나 검증하고 있어요. 자, 직업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프리라고는 구글이 인정한 세계 최고 미래학자는 2030년, 몇 년 안 남았죠?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혹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강사 사라질 겁니다. 네. 3년, 5년이면 사실 저도 지금 사실 딴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더 잘하거든, 쟤네들이. MIT가 예측했죠? 세계 인구가 2030년에 증가한다. 거꾸로 한 나라 하나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매우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30년에는 이렇게 정규직들도 매우 위험하죠. 예를 하나 더 봅니다. 이거 정부 자료예요. 고용정보원 노동부 자료인데 보는 방법은 2020년, 2025년, 2030년이에요. 40%면 위험해요. 대학 교수 볼까요? 2020년 18.5 괜찮네. 2025년 내년도 30% 위험이 시작하다. 그런데 2030년 59.3%. 100명 있으면 미안하지만 60명 나가줘야 돼요. 지금 지방대학도 시작되는 거 아세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직업의 점점 소멸되고 있죠. 10년 나가보면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고용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넣어가지고 했어요. 우리 유튜브가 아니라 공영방송인 KBS의 명경만리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직업들이 2040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의사, 한의사, 변호사, 교사, 대학교 교수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댄스면 하는 것들이 사진다는 거예요. 그죠? 인구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 1960년생이 있나요? 그분이 단군 일에 최고치셨어요. 108만 명. 통계청자래요. 108만 명. 그런데 점점 줄기 시작했고 우리의 이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55만 명이 된다는데 2002년도에 아주 놀랍게도 줄기 시작해요. 이때 바로 우리는 한일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어요. 그때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누가 적을 잡을 때마다 인구 증가하겠다고 계속 예산을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무슨 세미나 갔다 왔어요.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이래요. 그래서 갔다 온 제 지인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한심스럽다고. 정부에다 따먹으려고 저 짓거리 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젊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죠. 20대, 30대. 요즘은 여자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남자보다. 그죠? 그럼 그들한테 어떻게 한탄할 수 있게 해서 그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피켓 들고 애를 전합시다 하고 다니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봐도. 그죠? 도표를 만들어 봤고요. 기업의 가치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인수합병된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나. 굉장히 유명하죠. 아시아나는 금호그룹에서 핵심이었죠. 거기는
공군 엘리트들이 쫙 가서 조종을 하고 스튜어디스들 2대 엘리트 서울대 연대 뭐 이런 아주 머리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스튜어디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건물도 있었고 비행기도 있었고 오래된 영업역도 있었고 한때는 싱가포르 여행과 함께 서비스 부분에 1등 이런 거 다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똑같이 왔을 때 대한항공은 야 화물기로 바꿔. 그래서 의자 치워버리고 막 화물기로 해버렸는데 멍청한 놈들 다시 금방 우리 풀릴 텐데 그러면서 계속 놔뒀더니 이게 적자가 늘어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아시아나의 가장 큰 비치가 하나는 주차비래요. 그 이렇게 비행기 세워놓으면 동면된다는데요. 공항에다가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우리도 몇 시간 동안 무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 다크람처럼 3시간 무료지만 계속 세워놓으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차값도 높아질 수 있어요. 3년씩 세워놓으면. 근데 코로나 3년 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팔렸는데 금액 2조 4천억.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회사는 명문대학도 아니고요. 전문대 출신들이 많고 그리고 고등학생 고시원 출신도 있었고 프로그램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아주 열정 집단이었어요. 열정 집단.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 처음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인수된 금액 7조 6천억 원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따로따로 봤지만 모아놓고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잘 팔려야 되겠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기업은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2030년 기대 수명이 150세래요. 선생님 살 일이 더 많죠. 그죠? 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90세세요. 34년생. 네, 지금까지 건강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기라, 나는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120세쯤 돼가지고.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몰랐다. 그럴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1차 혁명 이유 있죠. 이렇게 3차 산업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였고 학력을 주시했다면 4차 산업시대 때는 개인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글쓰기, 블로그 계속 잘하는 거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쳐다가고, 뭐 이렇게 외국도 오라고 그러고, 또 내일은 또 전주에 돌아서 또 전주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짐 로저스가 서울대 MBA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MBA 출신들과 다들 빼곡히 미웠었는데, 강연을 하다가, 잠깐만,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경영인물증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3번을 물었는데 답을 안 하니까 실망입니다. 서울대는 똑똑한 학생을 물었다는데 말이 됩니까? 당장 농대로 가세요. 앞으로는 스마트팜 이런 게 나와서 시장을 변화시킬 겁니다라고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2014년. 지금 스마트팜 얘기 나오죠? 정말 농부를 위해서 부자 나올 겁니다. 제대로 해서. 겨울에도 딸기 만들고 막, 그죠? 이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시장을 함부로 보지 말고, 여러분 이웃이 잘 사는 나라 봐라. 중국에 잘 사는 사람, 일본에 잘 사는 사람한테 팔 수 있지 않느냐. 그죠? 한국의 신뢰를 가지고. 올해는 한 이슈가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마이데이터. 우리 금융부문에서 마이데이터 얘기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은행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하나은행에서 저에게 마이데이터에 동의 주시면 스타벅스를 쏩니다.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오더라고요. 커피 마시면 없습니다. 또 신한은행크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죠. 그러니까 결국 한동안에 내 은행번호는 그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뱅크에서는 지네 것만 알고 있다가 용이 지금 신한은 얼마 돈 가지고 있고 주택은 얼마 다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의해주는 순간 스타벅스 안에 판 거죠. 영어를. 참 잘못한 거죠. 아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반도체 신화가 끝났다고 많이 하죠. 삼성이 이제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에 근무하던 고위 임원들이 중국에 기술을 다 팔았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매국노들이에요. 그죠? 연봉 20억씩 받았대요. 그럼 뭐예요? 몇 조짜리 재단이다 기술이 날아가는데 이제 그런데 걔네들은 엔진 요소가 엄청나요. 그리고 밤새 일을 해요. 우리는 52시간. 이제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로봇 신화와 K컬처 신화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DC 이야기, 중앙은행이 대한민국에서 12월 달, 다음 달에 이제 이거 10만 명에게 실습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신청할 거예요. 그리고 12DC 되는 걸 써보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해요. 남자들한테는 참 부름인데, 보통 제가 LG에 들어왔을 때는 동료회사 해가지고 줬거든요. 그래서 회식하고 들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회식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돈이 와이프한테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쓴 걸 다 알잖아요, 카드를. 그죠? 뒷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CBD 자기는 이런 거죠. 여보, 돈 벌어왔어요. 여자가, 그럼 100만 원 용돈 쓰세요. 근데 디지털 머니를 줄게요. 한국은행 발행한 거예요. 고마워, 맞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가서 룸사랑 가서 QR코드 딱 찍어라 딱 했더니 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왜 이래? 그것도 삐 그 순간 아내의 핸드폰에 때랑때랑 울립니다. 아내가 남편께서 지금 강남의 룸사랑에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도 돼요. 아이들도. PC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을 사업부대는. 하여튼 디지털은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재래시장 가서 파 한 단을 사더라도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72.8899원 이게 가능해요. 암호화폐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죠? 쪼갤 수가 있어요. 12DC 이야기고 실습 때 잠깐 한 인공님. 자,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럽이라고 쳐보세요. 실습 바로 들어갑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하이퍼 클럽. 그러면 가운데 X라고 보이고 X 눌러요. X. 클럽 아까 말해. 클럽 X. 그림. 그리고 요걸 누르라고. 요거요. X. 자꾸 이거 누르지 말고 요걸 눌러요. 요거요. 클럽 X를 딱 눌러요. 그러면 얘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친구의 딸이 결혼하는데 주례사 부사를 받았어. 주례사 줄래? 그럼 답을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수출하는 업체야. K푸드에 알고 싶어 하면 쫙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습해봅니다. 자, 선생님 거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서 어디 있어요? 시작하기. 네, 다 전체 동의. 그리고 시작. 네, 여기다 넣으면 돼요. 다음 다 누르고 X. 질문해보세요. 질문하면 답을 해줘요. 이걸 해볼까요? 이거 하지? 이거 눌러야지. X 눌러야 되고요. 시작하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챗GPT보다도 6,500개의 한국어를 불러보시고, 네, 다녀서 볼게요. 여기에 보시는 질문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해보셨어요? 하이퍼클로바 아까 좀 보시고. 하이퍼클로바. 네이버에서 한번만 해보세요. 근데, 하이퍼클로바 하시고요. 그러면, 그래서, 시작하기. 네. 전체 동의하고 질문하시면 돼요. 해보실까요? 네. 여기다 질문해보세요. 네. 저런 질문을 해보시면 바로 답을 따라 해줘요. 여기다 질문 쳐보시면 질문. 네. 해보세요. 여기다 물어보라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여행 가려고 해 추천해주면 네이버 여행과 각종 플랫폼을 들어가면 검색해보고 바로 쫙 해줘요. 어때요? 해봤어요? 여기 뭐 경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요. 경기도 겨울 여행하기 좋은 장소 알려줘. 하지만 얘는 지나치게 똑똑한 애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하지 말고 경기도 양평으로 우리 가족 여행을 가려고 그래. 예를 들면 자세하게. 근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몇 살?
그리고 어디는 이미 가봤고, 그 조정하는 거죠. 날짜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12월 3일 날 떠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날은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날씨, 웨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정보를. GPT하고 비슷한 거. 비슷한데 한국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챗GPT는 공부한 것이 미국에서 공부한 거예요. 뉴욕. 해외여행 추천해주는 해외여행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질문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치찌개 끓이겠다고 해보려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 양 많지 않고 적게 해서 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서대문구 가지을로에 살거든요. 그랬더니 내 주소를 이미 입력해놓은 상태예요. 어디 살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줘요. 선생님이 사는 곳 기준으로 지금 이마트가 어디 있지만 돼지고기 경우 오늘 30% 싸게 파는 곳이 바로 여기에 300m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이버 쇼핑에서 오늘만 할인 띄운 거다. 그걸 읽은 거예요. GTP 읽을까요? 못 읽어요. 네이버 플랫폼이든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어로 된 것에 있어서는 이게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챗GPT, 저도 챗GPT 쓰긴 해요. 하지만 그 돈 내고 쓸 필요 없다는 거 아직은. 얘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주권 이런 면에 있어서 얘는 공짜란 말이에요. 이거는 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글. 네, 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에서 돈을 줄 테니까 개발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맞춰서 하는 거죠. 네, 구글이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림도 있는데 노하우보다 중요한 것이 노웨어이다. 오늘은 노웨어 중에서 네이버의 인공지능 살짝 소개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스마트폰이 이제 인류의 신인류 탄생이 된 스마트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가이다 보면 뭐 2만 원씩 내고 채팅 한다고 하는데 몇 번 쓰다가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게 오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네, 환각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환각장애 그나마 덜한 것이 얘라고 하죠. 그래, 그리고 넘어가고 미래는 자신의 꿈이 아름다워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네. 내일을 싫어하는 유일한 한계는 오늘의 의심이다.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마음을 바꾸면 체인지, 커다란 기회가 옵니다. 찬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제 모든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양성이 되게 올라가면 제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 이런 좋은 정보들 새로운 뉴스를 나오면 올리니까 참조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